어느 날 갑자기 손이나 발에 작은 수포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근질근질하다가 다시 생기고 어라? 물집이 손가락 측면에도 있네? 이거 습진인가? 물집이 생긴 원인도 정체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더욱 방치하기 쉬운 이 증세는 한포진의 초기 증상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 은근히 문의가 늘고 있는 이 한포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려움에 미친 여자 가미녀 지우입니다. 한포진은 땀, 수포, 습진이라는 세 개의 한자가 합쳐진 단어고요. 이름처럼 땀이 많은 부위에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땀샘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닐까 했었는데 연구 결과 땀이 영향을 주긴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한포진은 오히려 심각하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나 임신 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지독하게 감기를 앓고 심신이 약해져 있을 때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포진이 생겼다면 경미하더라도 이미 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하고 빨리 대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한포진은 피부가 민감하거나 코발트와 니켈 같은 중금속에 닿았을 때 더 잘 생기고요. 세제나 고무장갑 또 화학약품이나 기름 같은 자극 물질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경구 피임약이나 아스피린 복용, 흡연, 음주 같은 게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한포진 환자는 매년 5월에 급증해서 8월까지 크게 늘어난다는 심평원 자료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포진은 주로 더워질 무렵부터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손 위생이 강조되면서 계절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특히 손소독제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포진은 자가 면역성, 수포성 질환이어서 남들에게 감염되거나 옮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손에서 시작하면 발로, 발에서 시작하면 손으로 퍼지는 특징이 있고요. 악화될수록 주변 수포와 합쳐서 커지기도 하고 부위가 넓어져서 수포가 무리지어 나타나기 때문에 보행이나 손으로 하는 작업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한포진은 농포성 건선, 접촉피부염, 손발 습진처럼 손발에 생기는 피부질환과 구분이 잘 안 돼서 전문의의 정확한 감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손발에 딱딱하고 누런 굳은 살이 박히고 건조함이 심해져서 살갗이 찢어지기도 하고 붉은 염증이 악화되면서 진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보다 염증이 더 진행돼서 손발톱 부분까지 들어가면 통증이 매우 큰 손발톱 변형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정말 매우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한포진으로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린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원래 면역력이 좋았던 분들은 휴식과 생활관리를 통해 특별한 치료 없이도 발생 2-3주 후면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빠른 개선을 위해서 처방받은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안타까운 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생기면 자연 치유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 일반 주부습진과는 달리 스테로이드 연고로도 낫기 어렵다는 의사들의 공통된 소견이 있는 만큼 예방에 더욱 힘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한포진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심신의 스트레스 강도가 올라갈수록 한포진은 악화되기 때문에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활과 스트레스를 관리해서 몸 상태를 쫙 끌어올리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손소독제 사용이 잦은 경우에는 사용 빈도와 제품 성분에 최대한 신경 써야 하는데요. 손소독제 말고도 세제나 화장품, 향수, 매니큐어, 아세톤, 손세정제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제품들은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자주 사용하는 장갑은 세균이나 곰팡이 증식을 막기 위해 삶아서 쓸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사용 뒤에는 안쪽까지 햇볕에 잘 말려둘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발 또한 통풍이 잘 되는 소재가 좋고 2켤레 이상 매일 번갈아서 신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한포진 증상이 이미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라면 금속이나 화학약품 또 산성이 강한 과일이나 생고기 같은 식자재는 가급적 접촉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처방받았던 스테로이드 연고를 가지고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막 맘대로 바르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럼 처음에는 잘 듣는 것 같지만 이게 반복되면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 사용하실 때는 전문의가 처방한 대로 잘 지켜주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고, 또 가려움과 수포가 있다고 긁거나 터트리면 주변으로 병변이 넓어지거나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알토란 같은 가려움 정보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가려움에 미친 여자 가미녀 지우였습니다. 안녕.